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었고 1단원은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물질, 2단원은 단위체, 그 생명체의 기본 단위체들에 대해서 배웠지. 3단원은 신소재를 배웠어. 이게 너무 세세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는 능력도 중요하다. 자, 의미 있던 질문들 몇 개 뽑아봤어. 첫 번째, 1단원의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질문이 이거야. 생명체는 내가 촌,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자, 60페이지 보면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게 전부 다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잖아? 그런데 질소가 N이지 N,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는 여기 파란색, 질소, 단백질밖에 없더라는 거지. 지질하고 탄수화물은 N,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학생의 질문은 뭐였냐? 선생님은 촌이 들어가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촌이 생명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요 N, 질소는 단백질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 N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가요? 라는 게 질문이었어.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와서 그때 언급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촌이라고 한 거고, 물론 이 촌 중에 C가 대장이었지. C, 탄소. 그래서 얘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잖아.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 또는 산소 또는 질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쉽게 외우기 위해 촌이라고 해서 너희가 마치 CHON 모두 다 들어가야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정정할게. 자, C, 탄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탄소화합물이니까. 그런데 수소, 산소, 질소는 선택사항이야. 선택. 오케이? 이러면은 단백질도 탄소화합물 맞지? 지질은? 그치, 지질도 질소는 없지만 탄소화합물 맞는 거야. 탄수화물도 질소는 없지만 탄소화합물은 맞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생명체를 구성하는 게 탄소화합물, 촌이라고 했는데, 물론 HON은 선택이야. 자, 어쨌건 생명체를 구성하는 게 촌이라고 했는데, 단위체도 그러면 탄소화합물인가요? 촌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물론 당연히 단위체도 촌을 포함하고 있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보여줄게. 자, 단백질의 단위체 기억나니?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개나 있다 그랬지? 맞아, 20종류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이런 그림 보면 이렇게 빨간색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주황색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보라색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겹쳐지고 구부러지고 입체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내가 동영상으로 그때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생겼어. 아미노산이 우리 교과서에는 귀엽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생겼어. 자, C를 중심으로 탄소화합물이야. 단위체도. H도 있고 O도 있고 N도 있고, 여기는 사실 R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거야. 어쨌건 촌이라는 거지.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도 탄소화합물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귀엽게 그려놨지만 사실 실제 그림은 이거지. 이거 하나가 아미노산, 얘 하나가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져서 펩타이드 결합은 물 한 분자가, 하나는 OH, 하나는 H가 합쳐져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네, 이게 바로 아미노산의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이었다. 이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어쨌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의 질문과 내가 대답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단위체들도 당연히 촌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우리 단위체 하나 또 배웠지? 헥산의 단위체도 배웠잖아. 헥산이라는 애는 정체가 DNA와 RNA를 합쳐서 부르는 애였는데, DNA와 RNA의 단위체는 이름 뭐였지? 7글자? 옳지, 뉴클레오타이드였어.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얘가 과연 촌이냐는 거지. 이런 질문을 받았어. 얘 CHON이 어디 있느냐? 얘는 어디 있냐면 바로 당에 있어. 당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다. 물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너희가 정말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고 그렇다면 탄소화합물이라 촌이어야 할 텐데 정말 촌 맞냐?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네이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이 당이 DNA와 RNA에 따라 두 가지였잖아.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였고 RNA는 당이 그냥 리보스였잖아. 얘네가 이렇게 생겼어. 당이 어떻게 생겼냐? 얘가 바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이거. 얘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인 거지. 보면은 얘 C가 중심이 되는 탄소화합물 맞고 그 나머지 O, H가 들어가 있네. N은 없네, N. 하지만 CHON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얘를 좀 고급스럽게 이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시간 과학 C 선생님과 배우겠지만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오각형이잖아.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5탄당이다. 5탄당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데 뭐 통합과학 A에서는 몰라도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그래 여기에 당은 알겠는데 가끔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포도당이라는 애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 포도당과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배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이 당은 같은 애인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 이 포도당도 뒤쪽에 우리가 대단원 문제를 풀면서 나올 애기 때문에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언급을 할게.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는 C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얘도 O, H 등등이 있으면서 얘도 탄소화합물이긴 해. 그런데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인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와의 차이는 뭐냐? 아까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는 얘가 오각형이었지. 5탄당이었다고, 5탄당. 근데 포도당은 오각형이니? 아니, 육각형이야. 얘는 6탄당이라고 한대.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 어쨌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오는 포도당과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다른 것이라는 것, 비슷하지만 똑같은 탄소 화합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생겼다는 것 기억해. 그럼 포도당은 뭐냐? 포도당은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되는 애거든. 자, 우리 단위체 배웠지?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야? 아미노산이야. 핵산의 단위체는 뭐야?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럼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포도당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아야 해. 물론 외울 필요는 없다. 자, 포도당이 아까 모여서 탄수화물이 된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 탄수화물이 한두 종류가 아니야. 탄수화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단당, 이당, 다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당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애를 말하냐? 이렇게 딱 한 개로만 이루어지면 얘를 단당이다 라고 얘기해. 이당은 두 개로 이루어진 애를 이당이라고 얘기해. 다당은 말 그대로 마늘 다자야. 마늘 다자.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되면 다당이라고 해. 3당류는 없다. 단당, 이당, 다당류가 있어. 그러면 단당이라는 것도 한 개가 아니야. 겁내 종류가 많아. 예를 들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등등등이 있어. 포도당, 여기 내가 그림 그렸지? 이렇게 하나로 띡 이루어져 있어. 어때? 하나로 띡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단당이라고 하고 단당류라고 하고 포도당도 단당류인 거지. 과당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여기 뭐 이런 게 조금 다르대. 과당도 어쨌건 하나로 이루어진 단당류. 갈락토스도 하나로 이루어진 단당류야.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 이런 애들이 있는데 포도당이 두 개 모여서 요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 모이게 되면은 그걸 엿당이라 그러고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요렇게 연결되면은 설탕이라 그러고 포도당 하나, 갈락토스 하나 이렇게 연결되면 그걸 젖당이라고 한대. 나도 이건 자세하게 모르는 거고 생명 시간에 제대로 배울 거니까 그냥 애들이 질문이 쌤, 포도당, 엿당, 녹말 탄수화물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배운 적 없잖아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뭐 또 얘네끼리 합치고 막 합치면은 다당류가 되겠지? 다당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 녹말, 글리코겐 어쩌고 등등등 되게 많아. 이런 식으로 단당류도 굉장히 많고 이당류도 굉장히 많고 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단당류의 대표가 포도당이야.
이당류의 대표는 사실 몇 당이야. 포도당이 2개 합쳐지면 몇 당이라 그래. 그다음 그게 또 여러 개 합쳐지면 녹말 이런 식으로 단당류의 대표, 이당류의 대표, 다당류의 대표 요 정도는 알아놔. 나중에 문제집에서 문제 풀 때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단당류, 포도당, 이당은 몇 당, 다당은 녹말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좀 정리가 될 거야. 어쨌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포도당이 합쳐지면 탄수화물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일까? 맞지. 포도당은 단당류인데 그것이 여러 개 합쳐지면 결국 탄수화물이 되니까. 네? 문제집에서 의외로 뭐 과당, 젖당, 글리코겐 등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얘에 대해서 너무 다 외워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지 않아도 돼. 우리는 포도당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이란 어떤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통칭하는 용어거든.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합쳐지면 결국 탄수화물을 지칭하게 된다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80쪽부터 83쪽까지 이번 단원 끝나서 마무리하는 그 문제 단원이 있어. 한번 혼자 풀어봤으면 좋겠고 다 푼 사람은 나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답을 확인하자. 1번부터 풀어볼게. 너희는 미리 풀고 나와 같이 답을 확인하는 거야. 답은 먼저 띄워놓을게. 자, 1번 답은 2번이라고 하네. 우주와 지각의 구성 원소를 나타낸다. 우리 처음에 맨 첫 시간에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뭐가 있나? 지각을 이루는 구성 원소가 뭐뭐가 있나? 또 지구가 아닌 지각이 아닌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앞쪽에서 배웠거든. 자,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었어.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헬륨 1번, 2번이 제일 많았거든. 따라서 A는 수소, H이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와 규소였지. 그래서 합쳐서 규산염 삼연체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산소는 몇 번? 8번, 규소는 14번이었다. 어쨌건 답은 2번. 81쪽에 2번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 즉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 즉 규산염 삼연체를 나타낸 것이겠지.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됐었지? 옳지, 규소가 중심이 됐었고 주변에 빨간색으로 꼭지점에 둘러싸인 것이 산소였어. 원소의 이름을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로 적은 건데 한번 써볼까? 규소는 SI, 산소는 대문자 O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3번 표는 지각과 해양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과 그걸 주로 구성하는 주요 원소를 나타낼 때 지각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해양? 바다라는 뜻이지. 바다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사실 배우지 않았거든. 하지만 눈치껏 맞출 수 있는 문제더라고. 자, 지각에서의 물질은 규산염 광물이야. 원소 하나는 나와 있네. 규소라고. 나는 뭘까? 나의 정체. 옳지. 바로 산소가 되겠지. 산소와 규소가 지각에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나의 정체가 산소라는 걸 알아? 산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해양, 바다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뭘까? 옳지. 바로 물이지, 물. 물 화학식 기억나니? 물. 가에 들어갈 물질은 바로 물이고 이걸 굳이 화학식으로 적는다면 H2O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아도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 예,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산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물이야. 나에 들어갈 원소는 산소겠다. 원소의 기호를 쓰자라고 했으니 대문자 O 적으면 되겠네. 그 다음 4번 가보자. 탄소화합물, 그래, 촌이었지, 촌. CHON. C가 중심이 됐고 HON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이것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 기억. 포도당과 DNA는 탄소화합물이다. 그래, 아까 내가 이걸 말하려고 했지. 포도당 어떻게 생겼었니? 이렇게 생겼었다고 했고 육탄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육탄당이고 얘가 합쳐지면 결국은 탄소화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포도당 탄소화합물 맞아. DNA 탄소화합물 맞을까? 그래, DNA도 결국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당, 그게 바로 5탄당,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가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지. 기억은 정답이네.
니은 탄수화물의 종류가 몇 가지로 한정적이니? 아니, 너무 수도 없이 많지. 수십 가지지.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탄소를 기본 골격, C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등 어때? 이런 등이라는 말이 나온 게 뭔지 알겠지? 질소는 사실 단백질에서만 들어가서 수소, 산소가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고 질소는 등으로 넣은 거지,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5번 넘어갈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대. 이 X가 뭔지 한번 맞춰볼래?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어? 물이 빠지는 결합, 펩타이드 결합. 또 단위체가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가 결정돼? 옳지. 얘 바로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하는 물질 X는 단백질이겠지. 단백질. 그치? 그래서 기억 X는 단백질이다. 기억은 틀.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그치.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맞지. 디귿 X 단백질의 구성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니? 기억나니? 우리 탄수화물이 CHON인데 N은 단백질에만 들어갔던 거 기억나? 그래서 디귿 정답. 답은 5번이네. 그 다음 6번 볼까? 참, DNA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 답은 1번이야. 효소의 성분, 우리 아까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 되는 것은 DNA, 핵산이 아니라 단백질이라 그랬지, 단백질. 1번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고 2번 핵산의 한 종류이다. 맞네. 핵산은 RNA와 DNA를 말하는 것이니까. 3번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외워야 한다. 4번 구성물질에 인산당 염기가 있다. 그래.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염기 종류가 몇 가지였어? 4가지. 4가지 한번 불러볼까? A, T, C, G.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자, 요 한 가닥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쪼르르르륵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게 이중으로 연결되어 나선 모양으로 감기면 그것이 바로 DNA다 라고 했지. 답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1번만 답이네. 자, 넘겨보자. 7번.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나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핵산이랑 단백질 중에 하나래. 핵산 단백질. 야, 이거 찍어도 맞출 수 있겠다. 가는 핵산이야 단백질이야? 옳지. RNA면 핵산이지, 핵산. 나는 헤모글로빈? 그래, 헤모글로빈이란 바로 단백질 중에 하나 아니겠어? 이 세상에 많은 단백질이 있어. 헤모글로빈도 있고 머리카락 단백질도 있고 뭐 생선의 그 피부 단백질도 있고 뭐 등등등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어떤 조합으로 연결되고 구부러져서 입체 구조를 어떤 식의 입체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발현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인 헤모글로빈만 대표로 적은 거야.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 적어보자. 가, 핵산의 단위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미노산입니다. 8번, 초전도체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 그래프. 얘들아, 초전도체 어떤 애였어? 온도를 점점 낮추면 어떤 순간, 뭐 엄청 차가운 온도였지, 마이너스 200도씨, 뭐 이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제로가 돼버리는 애. 그런 애를 찾아야 돼. 자, 1번은 해석이 어떻게 돼? 온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도 커진다. 얘는 안 되겠네. 온도가 제로가 되면 저항이 0이 된다. 요런 애 아니었어. 초전도체. 4번이 정답이겠네. 자, 요 정도 온도. 이 정도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몰라. 사람들이 지금 신소재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를 옛날에는 마이너스 200도씨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마이너스 100도씨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어쨌건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은 갑자기 전기 저항이 제로로 사라져. 요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제로로 갑자기 붙어버리지, 0이 돼버리지. 요런 애가 바로 초전도체의 그래프로 적절하겠다. 답은 4번. 9번 가자.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결합하여 한 층으로 펼쳐져 있어. 얘 기억나? 스카치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구부러졌던 애, 휘어짐이 가능했던 애. 얘 이름이 뭐였니? 그치, 그래핀이었지. 그래핀의 물리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답은 5번이겠네. 휘어지게 한다까진 맞아. 휘어지는 게 얘의 대표적인 특성이었거든. 하지만 휘어져서 전기적 성질이 사라지면 우리는 휘어지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없겠지. 전기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얘가 특별했던 거야. 휘어지는데도 전기적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열 잘 전달, 그래, 열 전도도가 좋다, 뭐 이런 뜻이겠지. 10번,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왜 다양하냐? 산소, 규소 두 개밖에 없는데 왜 규산염 광물은 흑운모, 장석 등등등 왜 이렇게 많냐? 라고 물어보네. 예, 대답해 볼게. 산소와 규소, 원소는 두 개밖에 없고 이걸 이루는 단위체도 사면체, 피라미드 모양의 사면체이지만 얘가 결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지. 결합하는 방식, 규칙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적자. 결합하는 규칙,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는지 기억나니? 뭐 판상형 구조, 아니면 그물 모양의 망상형 구조, 뭐 복사슬 구조, 사슬 구조 뭐 등등등 있었어. 그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모양이 다르게 생긴 그런 광물이 된다는 거지. 넘어갈게. 11번 녹말하고 단백질이 나왔네. 아까 녹말 기억나? 녹말? 탄수화물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당류의 대표가 바로 녹말이었어. 어쨌건 녹말과 단백질을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까닭은 어쨌건 녹말은 탄수화물의 일부를 대표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럼 1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뭐냐? 뭐긴 뭐야? C를 기본 굴격으로 HON과 공유결합하기 때문이지. 그치? 내가 항상 편하게 쓰는 방법은 C를 중심으로 HON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 물론 H 또는 O 또는 N인 거다. 2번, 위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탄소화물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왜 CHON 4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녹말, 단백질 같은 복잡한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도대체 탄소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 라고 물어보네. 우리 앞에서도 문제에서 나왔던 거였고, 앞에 뭐 조그맣게 확인 문제 같은 거에서도 나왔던 거야. 스스로 확인하기 이런 문제 한번 적어볼게. 2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탄소는 6번이잖아.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부족한 걸 4개가 부족하고, 따라서 공유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어. 공유결합을 4개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는 탄소끼리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어. 심지어 만약에 탄소가 이렇게 팔이 4개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수소랑만 결합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있었으면 별로 다양한 탄소화물이 나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탄소가 탄소랑도 계속 결합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다음 12번 넘어갈게. 그림은 DNA와 RNA와 단백질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예, 아니요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나 봐. 자, DNA, RNA, 단백질 3개 가지고 시작한다. 내려와 보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가? 얘들아,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서만 쓰이는 용어였지. 아미노산이 합쳐질 때 아미노산 2개가 합쳐져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는 그걸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펩타이드 결합이 막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폴리펩타이드가 어떤 식으로 구부러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됐었지. 따라서 여기에 예 하고 내려와야 될 것은 단백질이겠다. A는 단백질. 그렇다면 RNA와 DNA는 아니오로 가야 되겠네. 그런데 가에서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라고 대답한 건 DNA이고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게 결국 RNA가 되지 않겠어? RNA와 DNA를
가름할 수 있는 RNA와 DNA를 분류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해서 대답해야겠다. DNA와 RNA 차이가 뭐가 있었지? 여러 개 있어. 아는 거 다 말해볼게. 이중나선 구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중나선 구조입니까? 라고 하면 DNA는 이중이니까 예! 라고 해서 이렇게 올 거고 RNA는 이중이 아니라 단일 구조, 단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단일 가닥이니까 RNA는 아니오로 내려오겠네. 가에 들어갈 말은 이중나선 구조인가? 이거 적절하겠네. 또 있어. DNA와 RNA의 차이점. 염기에 T가 있는가?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 당, 염기 중에 염기의 종류가 4개였잖아. A, T, C, G. 그런데 이 A, T, C, G 4가지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DNA였어. 타이민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RNA는 염기가 4종류가 맞긴 맞는데 타이민 대신에 뭐가 있었지? 유라실이 있었지. 따라서 염기에 타이민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예로 내려올 애가 DNA가 되겠지. 염기에 T가 있는가. 그 다음 또 DNA와 RNA 차이점은 염기만 있는 게 아니었지. 당도 있지 않았어? 당? 그래, 당이 디옥시리보스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이 디옥시리보스인가? 디옥시리보스면 예 라고 해서 DNA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말이 되겠지. 네,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겠다. 가에는. 자, 넘어갈게. 13번. 다음은 DNA를 나타낸 것이다. DNA 나타낸 거 맞니? 예, 이중이고 요 한 줄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줄 이중나선 구조네. 얘가 이중 구조네. 아직 나선 모양까지는 안 됐다. 이렇게 나선 모양은 이런 식으로 휘리릭 감겨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안 했네. 얘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지. 인산, 당, 염기. 그게 바로 단위체 아니겠어? 몇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졌나 볼게. 단위체 1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몇 개? 12개가 되겠다. 12개. 그 다음 얘들아, 이에 염기가 결합하는 거 기억나? AT와 CG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라고 고급스럽게 얘기했었지. AT와 CG만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다. 그 다음 이 배열 순서 누구는 ACG, ACG고 누구는 뭐 CC, GG 뭐 이렇게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그 배열 순서가 뭘 의미하니? 이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쌍꺼풀이 있다, 갈색 머리다, 키가 몇이다, 손가락의 모양은 어떻고 눈썹의 모양은 어떻다. 이런 식의 유전 정보가 바로 이 염기 부분의 서열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었다. 자, 14번 다 왔다. 14번. 가는 연잎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연잎의 특성을 모방하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페인트를 나타낸 거래. 이 벽이나 어느 공간에 이런 페인트를 발라주면 찌꺼기들이 묻지 않고 방수 처리가 되는 거거든. 이게 도대체 연잎의 어떤 특성을 모방했니? 라고 물어보네. 우리 아까 동영상도 봤었지? 자, 연잎 표면에 어떤 걸 모방한 거냐? 표면에 많은 미세돌기가 있고 또 이 미세돌기 하나하나에 코팅 왁스 성분을 발라놓는 거지. 이런 특성을 모방한 것이 바로 자기 세정 페인트겠다. 이 페인트를 바르면 페인트 표면에 많은 미세돌기가 생기고 그 미세돌기에 코팅 왁스 성분까지 발라지는 그런 페인트인가 봐. 그래서 더러운 오물 같은 게 잘 묻지 않는 그런 페인트가 되는 거지.